오늘 다룰 논어의 편은 위정편, 그러니까 제일 앞쪽이 하기편이고 이제 그 다음이 위정편인데요. 위정편에서 좀 중요한 문장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사람을 알고 싶을 때는 세 가지를 봐라. 이런 주제인데요. 문장을 읽어보면 자왈, 시기소이하며 관기소유하며 찰기소환이면 인언수재리요. 한 번 더. 자왈, 시기소이하며 관기소유하며 찰기소안이면 인언수재리요. 일단 무슨 뜻이냐? 공자님이 말씀하시기를 시기소이, 그 사람이 행하는 바를 보며 관기소유, 그렇게 하는 까닭이나 이유를 잘 살피며 찰기소안, 그 사람이 편안해하는 것을 꼼꼼히 들여다보면 인언수재리요. 사람들이 어찌 그 자신을 숨길 수 있겠는가? 즉 사람을 알고 싶을 때는 그 사람의 이 세 가지 포인트를 보라는 건데요. 우선 첫 번째는 시기소이입니다. 시기소이. 시는 이제 볼 시자인데요. 소이는 그 사람이 행동하는 바. 행동하는 바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외모나 옷차림, 사회적 지위, 그 사람의 인상, 그 사람의 말, 이런 것에 현혹되지 말고 그 사람의 실제 어떤 액션, 어떤 행동을 하는가를 보라는 겁니다. 여기서 시자가 우리가 볼 시자거든요. 우리가 TV를 시청합니다 할 때, 또 시찰한다 할 때 그 시자인데요. 한자에서 이 본다는 뜻은 볼 견자도 있고 볼 간자도 있고, 우리가 주마간산 할 때 그 간자, 그 다음에 볼 시자, 볼 관자, 각각의 쓰임새가 좀 다릅니다. 그냥 눈을 감지 않고 뜨면 그저 그대로 보이는 거, 그게 볼견이에요. 영어로 말하면 see에 해당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손을 이렇게 머리 위에 얹고 멀찍이 이렇게 보는 거, 간, 이 주마간산, 달리는 말 위에서 이렇게 산을 본다. 이걸 주마간산이라고 하는데, 야, 너는 책을 주마간산격으로 봤냐? 그렇게 띄엄띄엄 봤냐? 그럴 때 이 간자를 쓰거든요. 그래서 간은 영어로 말하면 look 정도입니다. 자, 근데 이 시라고 하는 것은 그저 보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살펴보는 거예요. 좀 뚫어지게. 그래서 그 사람의 이 지위가 어떤지, 인상이 어떤지, 말이 어떤지 그런 것에 미혹되지 않고 그 사람의 본 모습을 제대로 보려고 그러면 그 사람의 과거와 지금의 행동, 어떤 행동을 했는가를 살펴봐야 된다. 이것이 시기소이, 이게 1단계예요. 자, 다음 단계로 공자는 관기소유. 여기서 소유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행동하는 이유, 동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관, 볼관자. 그 사람이 그 행동을 아까 하는 걸 보라 그랬는데 그 행동하는 연유, 동기는 뭔가를 꿰뚫어 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찰이 두루 살펴보는 것이라고 하면 관찰은 자세히 살펴보는 겁니다. 그래서 공자는 그 사람이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그 동기를 꿰뚫어 보라라고 조언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윗사람에 대해서 아주 헌신을 하고 있는데 그 동기가 존경이 아니라 승진을 하기 위해서 그런다. 그러면 당연히 그 윗사람의 힘이 사라질 때 헌신도 사라지겠죠. 또 친구와의 교유가 이 우정이 아니고 관계를 통한 이익 추구, 이게 목적이라면 그 이해관계가 사라지면 또 멀어지겠죠. 자, 이렇게 첫 번째가 시기소이, 즉 그 사람이 행하는 바를 보고, 두 번째 관기소유, 그렇게 하는 까닭이나 이유를 잘 살피고, 세 번째 단계가 찰기소안. 자, 소안, 그 사람이 편안하게 느끼는 것, 그걸 살피는 겁니다. 사실 세상 어디에든 자기 외부적인 행동을 꾸미고 그다음에 그 행동의 동기마저 교묘하게 위장하는 능란한 처세가들이 있기 마련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걸러내고자 공자는 최후의 관문을 바로 찰기소안이라고 뒀습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행동하면서 진짜 편안해하는지를 한번 세심하게 살펴보라 라고 조언을 하는 겁니다. 본 모습
이렇게 숨기고 또 그 동기마저 꾸며서 행동하는 자라 하더라도 어느 지점 혹은 어느 순간 이게 좀 편안해하지 않는 거예요. 왠지 좀 껄끄러워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이 점을 딱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하, 이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있구나. 불편한 기색을 갖추고 있구나. 왜냐하면 사람의 본 모습은 이렇게 아주 짧은 시간 드러나거든요. 공자가 논어를 통해서 강조하려고 했던 것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지인, 사람을 알아보는 것. 사람을 알아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제대로 된 사람을 알아보고 제대로 된 사람과 교유하는 것이 중요하다. 때문에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내 나이 40이 되면 그 사람의 어떤 외부적인 어떤 행동, 말에 내가 유혹당하지 않는다. 불혹. 그러니까 이 불혹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내가 사람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그 나이가 40이다. 이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사람을 알고 싶을 때 세 가지를 살펴봐라. 그걸 이제 살펴봤고요. 두 번째 테마는 위정편에 나오는 또 아주 중요한 말이 군자불기, 자왈, 군자불기 이 말입니다. 여기서 군자는 불기다. 안일 불자의 기자가 그릇 기자인데요. 공자는 말했다. 군자라 함은 쓰임새가 한정되어 있는 그릇 같은 존재가 아니다. 그래서 이 말은 군자는 일정한 용도에 딱 제한되어 있는 이 그릇과 같은 것이 아니다. 이런 뜻으로서 군자는 한 가지 재능에만 얽매이지 않고 두루두루 살피고 원만해야 한다. 이런 주장입니다. 사실 이 공자가 언급한 그릇은 이 제사 지낼 때 쓰는 제기, 이걸 얘기하는데요. 이 제사를 지낼 때 이 제기는 아주 엄격하게 그 용도가 딱딱딱딱 구분이 되어 있어요. 때문에 A란 용도에 쓰일 제기를 B에 쓰지를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음식이 딱 그 그릇에 맞는 거기에다가 담길 수밖에 없는 건데, 사람이 만약에 그릇과 같다고 하면 그 사람은 곧 한 가지 어떤 기능만 가진 인지에 불과하게 되는데, 이를 군자라고 이룰 수 없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논어 하기편에 이런 관련된 얘기가 나옵니다. 군자는 학즉 불고, 학즉 그러니까 배우긴 배우되 불고, 고자가 고착화되다. 딱 어딘가에 고정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학즉 불고. 이 학즉 불고란 말이 군자 불기랑 좀 비슷합니다. 즉, 이 학즉 불고란 얘기는 바르게 배우는 사람이라면 자신의 좁은 생각에 사로잡혀서 완고해지지 말아야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요즘 그 통섭이라는 얘기를 많이 쓰지 않습니까? 통섭, 서로 이렇게 분야를 아울러서 이 크로스오버라는 얘기를 쓰죠. 그래서 철학하고 IT가 만나고 과학과 인문학이 만나고 동양학과 서양학이 만나는 시대인데요. 공자가 이성적인 인간형으로 주장한 군자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그 통섭형 인간형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쓰임새가 너무 제한된 것, 그러니까 내가 어느 한 분야의 스페셜리스트가 되는 건 좋은데 그 자체는 내 스스로의 가능성을 제한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오픈 마인드를 가지고 이 유연성을 갖추라,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자, 세 번째가 조금 이제 어려운데요. 자왈, 군자는 주의불비하고 소인은 비의불주한다. 다시, 자왈, 군자는 주의불비하고 소인은 비의불주한다. 이것이 위정편에 나오는 유명한 문장입니다. 해석을 하면 군자는 마음으로는 참 친밀하게 서로 교류하되 어떤 당파 세력을 이루지는 않지만, 소인은 이렇게 당파 세력은 이루지만 마음을 터놓고 서로 친밀히 하지는 않는다. 여기서 이제 대비되는 개념이 주와 비가 나옵니다. 아까 군자는 주하지만 불비, 주의불비란 말이 나오죠. 그 주란 말이 좋은 뜻이에요. 두루두루. 즉, 이 보편적으로 그 사람과 이렇게 흉금 없이 흉금을 터놓고 얘기하는 것, 마음을 교류하는 것을 주라고 하는데, 이 비는
당파를 짓고 세력을 키운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군자는 두루두루하지만 불비, 당파를 이루거나 세력화하지는 않지만 소인은 비이불주, 세력은 이루지만 불주, 두루두루 마음을 흉금을 터놓고 교류하지는 않는다. 자, 이런 것은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겠죠. 군자는 사람을 대할 때 친밀한 마음으로 대하긴 하지만 세력을 이렇게 이루고 남을 배척하고 이렇게 하지는 않는 반면에 소인은 상황을 딱 파악해서 이해관계에 따라 힘을 합쳐 패거리를 만드는 건 잘 하는데 사실 마음은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정치판에서 많이 보잖아요. 이 당 갔다가 저 당 갔다가 또 돌아오고 이게 사실은 비이불주, 소인이 하는 세력은 이루지만 이 진정으로 어떤 마음의 교류를 하지 않는 이 비이불주의 전형적인 철새 정치인들을 겨냥하는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 뭐 사업을 한다, 뭐 이런 거 할 때, 우리가 남이가 이런 걸 외치면서 끈끈한 소속감을 강조하고 막 어깨를 감싸면서 술 같은 것도 러브샷 마시고 많이 하잖아요. 이러지만 사실 눈동자는 여전히 바삐 돌아가는 그런 관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과연 이거 내한테 이익이 될까? 또 정말 필요할 때 내가 뒤통수를 쳐야 되는데. 이런 성격의 모임일수록 우리는 한 팀이야 내부의 결속을 강조하지만 사실은 파당을 지으면서 외부의 적들을 공격하고 나중에 그 이해관계가 닿으면 또 후루룩 떠나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해관계가 닿하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뿔뿔이 헤어집니다. 어제의 동료들을 공격하기까지도 합니다. 왜? 이해관계가 바뀌었으니까요. 그래서 과연 내가 몸담고 있는 그 모임의 성격이 이게 과연 주인지 두루두루 통하면서 마음을 털어놓는 그런 주인지 안 그러면 일시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뭉쳐있는 것인지를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문장이 이것도 유명한 문장이에요. 자왈, 하기 불사, 즉 망, 사이 불악, 즉 대. 한 번 더. 자왈, 하기 불사, 즉 망, 사이 불학, 즉 대.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하기, 즉 배우기만 하고 불사, 생각은 하지 않는다면 즉 망, 이 망자가 속임을 당한다. 즉 열심히 배우기는 하는데 이것을 생각은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뭔가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냥 막 배우기만 하고 생각은 하지 않는다면 이 배움이 여물지 않았기 때문에 속임을 당하기 쉽고 반대로 사이 생각만 하고 불학 이 배우지는 않으면 즉태 즉 위태로울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 학과 즉 배우는 것과 그 배운 것을 생각하는 것 생각사 이 두 가지가 다 중요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책을 읽긴 하는데 내가 이 책을 읽어서 그 속에서 그 의미를 깨닫기 위한 생각을 하지 않는다면 이 배움이 사상 누각처럼 베이스가 약하기 때문에 속임을 당하기 쉽고 반대로 생각은 많이 하는데 이 제대로 배우지는 않는 거예요. 생각은 많이 해. 그러면서 그래 이게 맞아. 그러니까 이게 어떤 옛사람들의 또는 뛰어난 사람들의 이론이라든가 학문을 배우지 않고 난 이렇게 하니까 되던데? 이렇게 자기의 경험이 옳다라고만 생각하게 되면 위태로워진다. 그래서 독일의 철학자 칸트가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형식만 있고 내용이 없으면 공허하고 그렇다고 내용만 있고 형식이 없으면 맹목적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칸트의 이 말과 노노의 이 하기불사즉망 사이불학즉태가 조금 서로 다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 문장 자왈, 유, 회여지지호, 지지비 지지, 부지위 부지, 시지하라. 자왈, 유, 회여지지호, 지지위 지지, 부지위 부지, 시지하라. 공자는 말했다. 자로야, 너에게
이 뭔가를 안다는 것이 뭔지를 가르쳐 줄게. 아는 걸 안다고 하고 모르는 거는 내가 모른다. 이게 바로 진정한 알미다. 그러니까 아는 거는 안다고 하지만 모르는 거는 모른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야 할 줄 알아야 그게 아는 거지. 그냥 모르는 것도 아는 것처럼 이렇게 얼렁뚱땅 뭉치는 것, 그거는 아는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 있죠. 이 얘기를 했던 대상이 자로입니다. 우리가 논어라는 텍스트를 읽을 때 공자님이 누구랑 얘기했는가, 그 상대방이 누군지를 알면서 텍스트를 읽는다는 게 중요하다고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자로는 약간 성격이 장비 같은 그런 약간 무사기질 있는 사람이라고 제가 그랬죠. 그래서 공자는 이런 순진한 성격의 자로가 이 배움을 익혀가는 와중에 혹시라도 교만에 빠질까봐 경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책을 이렇게 전혀 좀 모르다가 무식했던 자로가 뭔가를 이렇게 막 알아가기 시작하면 나 이제 좀 많이 알아. 이러면서 이 어깨에 막 힘이 들어가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에는 어떤 책 하나를 읽고 그에 관한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떠벌리는 사람이 있죠. 근데 또 반면에 어떤 사람은 계속 관련된 책을 읽어가면서 그 전까지 내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안다고 생각했던 게 얼마나 우물한 개구리였나를 반성하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독단적인 태도가 아니고 이런 반성적인 태도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심지어 제가 변호사면 의뢰인들과 대화할 때 변호사들 중에 이런 변호사가 있어요. 변호사는 모든 걸 다 안다. 나는 모든 걸 다 알고 거기에 대해서 다 설명을 해줄 줄 알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변호사는 법의 일정 분야의 전문가인 것이지 인생 자체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거든요. 따라서 어떤 얘기를 할 때 법에 대한 얘기는 할 수 있겠지만은 어떤 분쟁이 생겼고 그 관계의 내용이 무엇이고 또 예를 들어서 IT 분야의 분쟁이 생겼다. 그러면 변호사가 IT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니까 또는 어떤 유통 분야에서 분쟁이 생겼다. 그러면 좀 더 많이 의뢰인 얘기를 듣고 그쪽 영역은 이런 게 있군요. IT 쪽이 그렇군요. 유통 쪽이 그렇군요. 그런 쪽의 얘기를 막 물어보고, 전 잘 모르니까 그쪽은 좀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서로 피드백을 하고 커뮤니케이션 하는 이런 변호사를 훨씬 더 신뢰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내가 모르는 건 모른다고 하고, 아는 건 안다고 하고, 이게 바로 안다는 것이다. 이 말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 그것이 바로 이 논어의 위정편에 나오는 겁니다. 자, 정리하면 오늘 사람을 알고 싶을 때 세 가지를 봐라. 그 사람이 행하는 바를 보고 그렇게 행하는 이유가 뭔지를 잘 살피고 또 그 사람이 언제 편안해 하는가를 꼼꼼히 들여다보면 사람들이 어찌 그 자신을 숨길 수 있겠는가라는 걸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군자, 불기, 그릇기. 군자는 쓰임새가 한정되어 있는 그릇 같은 존재가 아니다. 그 얘기를 제가 말씀드렸고 세 번째는 이렇게 철새 정치인 얘기하면서 군자는 주의불비. 군자는 마음으로 친밀히 하고 서로 흉금을 터놓고 관계를 하지만 당파 세력을 이루는 것은 아니고 소인은 비이불주라. 소인은 세력은 열심히 이루고 당파 세력은 이루지만 마음으로 친밀히 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이해관계가 닿으면 뿔뿔이 흩어진다. 그 다음에 했던 얘기가 자왈 학이불사즉망 사이불학적태. 배우기만 하고 생각을 하지 않는다면 속임을 당하기 쉽고 반대로 생각만 하고 배우지는 않는다면 위태로워질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는 것을 안다고 하고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알미다. 지지위 지지, 부지위 부지, 시지하라.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제 전체 논어의 한 20%쯤 온 것 같아요. 자, 우리 천천히 하지만은 쉬지 않고 논어라는 산맥을 한번 같이 넘어 보시죠.